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잼마입니다. 어머님들 힘드시지 않으세요? 10시부터 시작하셨으면 거의 1시간 반이 돼가는데 이 정도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슬슬 유체 이탈 막 시도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대성마임에게서 이제 국어로 학생들 만나고 있고 여러 현강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국어를 가르치는 김잼마입니다. 저를 소개할 때 요거 하나를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에 혹시 UA 어플라이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네, 여기는 이제 대입 원서를 내기 위해서 학생들이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작년에 투표를 했더라고요. 투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자신의 성적 향상에, 자신이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던 강사를 뽑으시오. 이런 투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탑 11명을 뽑았습니다. 이런 투표가 진행되는지도 몰랐는데 몰래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여기 혹시 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대답이 잘 나오네. 대답이 안 나오면 가려고 했는데 네로라 하는 인간 강사들이 여기 다 있었는데 제가 6번째에 있었습니다. 6번째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됐던 강사로 김잼마를 그래도 전국 6번째로 꼽아줬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24학년도의 수능이 궁금해서 오셨을 텐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23학년도 올해 수능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국어가 어땠다고 좀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아, 쉬웠다. 눈이 많이 높아지셨네요. 쉬웠다. 네, 사실 쉬운 국어는 아닙니다. 예년에 비해서 조금 쉬웠던 건 맞죠. 왜냐면 작년이 역대급 가장 낮았던 등급 컷을 기록했기 때문에 작년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죠, 국어가. 근데 올해 국어는 그때보다는 예년보다는 확실히 좀 올라간 점수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90점대 초반 혹은 80점대 후반 언매 같은 경우 쉬운 국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단어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시험이었다. 자, 제가 독서와 문학을 중심으로 크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능 총평이 사실은 인터넷에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나 아니면 주요 사이트들 뭐 M사나 D사 이런 데 보시면 강사들이 수능 총평을 많이 찍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24학년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24학년도 국어의 강의 진행을 먼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수능 당일에 분석하고 다음날 바로 총평을 찍어서 유튜브에 지금 한 30분짜리 총평이 꼼꼼한 분석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총평 영상은 제가 링크를 통해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년 수능을 말하기 위해서 올해 수능에 대한 분석과 특징, 경향에 대한 이해 없이 내년 수능을 절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올해 수능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독서. 뭐가 전형적이었냐? 그렇다면 바로 패턴이 전형적이었다. 패턴은 지문 속 정보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의 구성과 흐름. 이게 패턴이고요. 이거는 지금 수능이 변화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1학년도 이후부터. 만약에 제가 올해가 21학년도 혹은 22학년도였다면 드릴 말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왜냐면 이때가 수능이 확 변하면서 국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변화된 수능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혹시 뭔지 들어보셨나요?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저기서 들리네요. 추론입니다. 추론하셨나요? 추론이 강화되면서 21학년도 수능부터는 난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올해 수능도 바로 이 전형적인 정보의 구성과 추론이 강화된 시험이 맞습니다. 제가 전형적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이게 고착화된 지가 3년째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추론, 이거 사실 추론이라는 게 대체 뭘까? 추론이라는 건 보이는 거에서 보이지 않는 걸 뽑아내는 걸 추론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애매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학생들이 추론을 공부한다.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추론이 뭔지 모르니까. 자, 중요한 건 수능에서의 추론이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논술의 핵심이 또 추론입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좀 들어봐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합의를 통해 신호등 색깔의 의미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초록불에 길을 건넌다. 기존의 일치불일치, 추론이 아닌 일치불일치의 지문은 선지에 이렇게 써있죠. 사람들은 초록불에 길을 건넌다. 너무 쉽습니다. 근데 추론, 예를 들어 선택지 이렇게 한번 써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빨간불에 길을 건널 수도 있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 미동이 거의 없네요. X. 어머님 다 중립기어 넣으시는 건가요? 면허가 있으시니까 용서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중립기어를 많이 넣어요. 제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면허도 없는 주제. 요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 그렇게 합의했더라면 우리는 오늘날 빨간불의 길을 건너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수능에서 추론입니다. 근데 학생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빨간불은 지문 속에 있지도 않은데 나한테 빨간불의 길을 건널 수도 있었다? 이게 추론이거든요. 자, 이 추론은 결론은 아주 쉬워요. 초록불의 길을 건넌다. 누구나 압니다. 사람들은 합의를 통해 신호등의 의미를 결정한다. 이걸 전제라고 합니다. 예, 추론에는 몇 가지의 구체적인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변화된 수능 이후에 평가원에서 가장 많이 냈었던 전제를 바꾸는 게 추론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수능이란 시험은 애매하고 추상적인 시험이 아니란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시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때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올해 독서 패턴 전형적이었다. 아는 학생들이었다면 지문 독해가 잘 됐을 것이다. 독서라는 것은 주제별로 패턴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저도 수능을 분석하면서 처음 강사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인강들을 다 봤죠. 사실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 중 하나는 뭐였냐면 대다수의 독서 강의가 꽤나 많은 독서 강의들이 지문의 내용들을 함께 보고 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알려주고 문제를 같이 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이 내용을 다 설명해주고 같이 문제를 풀면 못 푸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독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강의를 들을 때는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 과제를 풀려고 혹은 모의고사 때 처음 보는 시험지를 열었을 때 스스로 독해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이 오면은 반드시 수강 후기를 펼쳐서 같이 보는데요. 제 수강 후기를 보여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아무리 저의 강의가 좋다고 얘기하더라도 실제로 저의 강의를 들었었던 학생들이 제 강의에서 무엇을 배워갔는가, 무엇을 성취해냈는가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의 입으로 들어야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수강 후기를 항상 가져옵니다. 이제 수능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긴 했는데 당일날과 다음날에 제가 DM과 조교들을 통해서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국어 덕분에 벌써 연대, 치대, 고려대, 사회학과 합격한 학생들의 소식들이 막 속속 들려오고 있는데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그중에 아주 일부를 좀 발췌해왔습니다. 이 학생은 작년 수능에서 올해 재수한 학생인데요. 작년 5등급, 올해 수능에서 1등급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수강 후기를 보고 점수가 확 상승한 학생들은 사실 많습니다, 되게. 근데 제가 이 수강 후기가 가장 좋았던 건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랑 생윤도 다 맞아서 가고 싶었던 최저를 맞췄다. 사실 제가 국어에서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국어 공부에만 시간을 들이다 쏟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점수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하면. 근데 사실 학생들은 수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에서 효율의 극대화를 가장 강조합니다. 하라는 것만 해라. 국어는 절대 양치기가 아닙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다른 과목들도 다 잘 본 것도 저는 굉장히 아주 좋았고요. 특히 여기 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가이드 잡아주시고 단점 보완해서 매주 2문제씩만 더 맞히자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저처럼 쉽게 좌절한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 말이 저를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강사의 말에 그 무게를 진짜 여실히 느꼈습니다. 마법의 혓바닥을 잘 놀려야 되겠다. 학생들을 이게 공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능은 아쉽게도 성취 지향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철저히 학생들의 점수를 만들어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겨울방학 때 제가 진행할 저의 개념 강좌입니다. 본범은 대성에서도 저의 시그니처 강좌고요. 본범 강좌를 들은 학생들이 대다수가 놀랍게도 근데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 수강 후기는 참 특이한 게 한 95% 이상의 학생들이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학생들이 딱 그 부분이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답니다. 한마디로 내가 시험지를 열었을 때 인문지문이라면 문제를 보고 일문단을 보고 매 문장들을 읽어나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출제 포인트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다 라는 게 저의 강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좀 재미있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막 좀빌라이제이션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약간 몸을 꺾고 이게 약간 좀비가 되려고 눈을 위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약간씩 그럼 문학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문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학 올해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역시나 나올 것들만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학은 철저히 시, 소설, 수필, 극 어떤 갈래가 나오든지 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은 시를 읽는 게 아니다. 소설을 읽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지문을 보고 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시인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작품이 어느 날 이제 모의고사에 실린 거예요. 이 시인분이 자신이 낸 문제가 나왔으니까 풀어보셨어요. 이 시를 이분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문제 풀어봤죠. 약간 느낌 오시죠? 현대시를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분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언론사와. 이런 시험은 사라져야 된다. 이건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언론사 인터뷰를 하시면서 자작시를 막 즉석에서 너구리, 너는 구리다 막 이런 시를 이제 쓰셨어요. 근데 이제 이걸 평가원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시와 문제를 풀기 위한 지문에서의 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학작품들 지니고 있는 가치가 대단합니다. 근데 아쉬운 건 수업에서는 거의 이런 내용들을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능에서의 시에서는 뭘 부를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 철저히 그 기준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국어 국문을 전공하고 공부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왜냐면 문학이 담고 있는 가치를 수능은 절대 가르치지 않거든요. 수업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들을 철저히 수능적인 기준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강좌가 저의 문학 본본 강좌 겨울방학 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적중의 포인트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왼쪽이 수능 지문이고요, 오른쪽이 제가 직전에 나눠줬던 적중 자료들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원들끼리 저희가 분석하고 정리한 자료들을 학생들이 나눠줬었는데 정말 많은 부분이 일치해서 굉장히 기뻤죠. 적중이라는 건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만약 제가 자료를 500페이지 주고 이 중에 나올 거야 이러면 라고 하죠. 제가 줬던 자료가 15개입니다. 15지문 4회 정도 줬고요. 그 중에 3개가 그대로 연계가 됐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의 예측력과 분석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의의가 있었던 연계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저의 예측력과 분석력은 이미 좀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21학년도에 수능이 갑자기 바뀌었던 첫 해에 6평이 끝나고 사이트가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국어 독서 지문이 3개가 나오던 게 갑자기 4개가 나와버린 거예요, 예고 없이. 그래서 그때는 기사가 엄청 나고 다들 깜짝 놀랐죠. 그때 대한민국에서 놀라지 않은 부류가 딱 2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원, 냈으니까. 두 번째가 김잼마. 제가 4월부터 뭐라고 했었냐면, 얘들아, 추론이 강화되는 게 올해 수능이다. 그렇다면 독서 지문이 3개에서 4개 어렵다. 4개 이상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영상을 제가 4월부터 대성해서 찍어서 이제 계속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그땐 댓글을 보면 김잼마 개소리 막 이런 게 많았어요. 6평이 지난 다음에 성지순례 왔습니다. 내가 가르쳐왔었던 방식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했구나. 그래서 저는 더 자신감 갖고 학생들 가르쳐 올 수 있었죠. 그 결과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올해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커리는 겨울방학 동안 8주 동안 수능적인 철저히 독서, 문학에서 너희가 수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읽어야 하는가. 사실 저는 등급이 확 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마 집에서 자녀들을 보시면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공부는 자신감이다. 왜냐? 학생들은 쌤, 전 독해력이 좀 부족해서 저 등급이 좀 낮아요. 전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엄청난 착각을 한다?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 독해력이 생긴다고 학생들 착각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언젠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네가 뭘 해야 될지가 머리에 있어야지만 그게 바로 너의 독해력이다. 독해력은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 5등급이든 4등급이든 3등급, 저는 지금의 등급과 점수 중요하지 않다. 네가 이걸 할 수 있다면 그게 너의 실력이다. 왜냐면 저는 또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검도를 하는데요, 제가 검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가 이제 저가 2급이었어요. 2급은 한 3달 정도 다니면 그냥 줍니다. 제가 이제 우리 도장에서 시합을 나갔어요. 서울시에서 열린 시합이었는데요, 그 시합에 급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유단자들이 나오는 시합에 그냥 나갔죠. 검도는 단끼리 붙지 않습니다. 같은 단위로 붙는 게 아니라 그냥 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몇 단인지 모르고 그냥 붙는 거죠. 근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 선수가 저한테 몇 단이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단이요. 그랬더니 상대가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단이요 이러는 거예요. 2단이면 저보다 최소한 4년은 더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딱 시작이 된 다음에, 검도는 약간 기세라고 해서 처음에 막 이런 게 있어요. 하니까 약간 그분이 주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머리! 막 이러니까 그분이 뒷구멍질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분이 선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1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뭐지 이거? 눈빛이 엄청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잠깐만,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머리!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4번을 나가서 제가 그냥 이겼습니다. 저희 도장에서 그때 이후로 저의 별명이 무혈검, 검에 피를 묻히지 않고 승리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들아, 공부는 무혈검의 정신이다. 너희들 시험지 보고 기존의 과거의 등급을 보고 쪼는 순간 진짜 못한다. 너는 언제나 선 자신감, 후 실력, 자신감 있어 실력을 만들어낸다. 저의 관리 시스템 마지막 설명드리면, 매주 데일리 테스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클리닉 자료들, 철저한 사고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석의 자료들과 문제풀이 자료들이 매주 제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오답노트입니다. 오답노트라는 게 어떤 강의를 듣든 혹은 독학을 하든 이거는 꼭 강조해주세요. 오답노트는 반드시 2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이 오답을 골랐는가에 대한 자신의 사고의 과정에 복기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를 틀렸어도 어떤 학생은 지문 독해가 부족한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선지 판단에서 추론이 안 됐을 수 있고, 사람마다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다 다릅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은 틀리면 해설지를 보고 이래서 얘가 답이네? 납득을 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번째, 내가 정답을 맞히기 위해선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뭘 알아야 되지?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요것만 잘해도 2달 만에 점수 상승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9평 시험이 끝나고 제가 수업을 딱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어떤 학생 한 명이 남학생인데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수업 시작 전부터. 웃는 학생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대박이 났나 보다 이 학생이. 잘 봤어? 이렇게 물어봤죠. 쌤, 저 4등급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다.
이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 학생과 상담을 했어요. 너 왜 4등급인데 웃고 있었니? 아 쌤, 제가 4등급 나오긴 했는데 복기를 해보니까 제가 뭘 틀렸는지 정확하게 다 하나하나 확인이 다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뭘 못 받고 뭘 봐야 될지가 명확하게 모든 선지가 다 나왔다. 보통 다른 학생이라면 그런 얘기하면은 의구심을 막 갖고 막 들을 텐데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냐면 약간 포트폴리오 같은 파일을 막 들고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나중에 열어보니까 그게 국어 오답 노트더라고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사고의 과정을 정말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놓쳤는지 뭘 봐야 되는지가 꼼꼼하게 과정적으로 다 써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대단히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어려우면 남들은 불지옥이다. 근데 사실 4등급이면 남들은 괜찮거든요. 내가 어려운 거 괜찮은데 남들은 불지옥이다. 마지막에도 멋진 나 이렇게 써있어요. 무혈감의 정신이죠. 그리고 그 학생이 수능 당일에 만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답 노트를 호시탐탐 맨날 탐내고 있는데 연락을 취해도 안 줍니다, 아직까지. 보고 있니? 그래서 제가 오답노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조교들이 이 제출한 오답노트는 매주 1대1 피드백을 다 해서 학생들이 잘 이 사고의 과정을 복기하고 있고 따라오고 있는지를 매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수업 전 쉬는 시간, 수업 끝나고 모든 학생들 1대1 상담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